어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지혜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습니다.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도 전년보다 46%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 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코로나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양극화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는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치유하면 우리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위기의 경제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단장을 맡으신 홍익표 정책위 의장님과 여러 분야의 의원님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셋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안들은 해외에서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최적의 상생 모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 미국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